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고려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의붓 아들에게 강제로 몹쓸 짓을 당한 왕실 여인이 있는데요. 그녀는 바로 충수광의 왕비였던 경화공주입니다. 그녀는 원나라에서 고려로 시집온 공주였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당시 고려의 정치적 격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경화공주의 비극적인 삶과 그녀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경화공주는 원나라 황실의 일원이었지만 고려로 시집온 다른 원나라 공주들과는 달리 정확한 가계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다만 공주라는 호칭 자체가 황금시족, 즉 몽골 황실의 여성 황족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였기 때문에 그녀 역시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원나라 성종의 조카인 위왕 아모카의 딸이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렇다면 충수광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조국장 공주와는 자매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계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쿠빌라이 칸의 후손 중에서도 세력이 약했던 일족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 황실의 공주들과 혼인을 맺어야 했고, 이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1332년 충수광이 원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 경화공주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듬해인 1333년 3월 경화공주는 남편 충수광과 함께 고려로 오게 되었고, 그렇게 경화공주는 충수광의 세 번째 원나라 출신 왕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복국장 공주는 충수광과 사이가 좋지 않아 자녀를 낳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 부인 조국장 공주는 아들 용산원자를 낳았지만 출산 직후 사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충수광은 또다시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여인이 경화공주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고려에 도착한 경화공주를 위해 1336년에는 경화부라는 관청이 설치되었고, 그녀를 보좌하고 그녀의 생활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들도 배치되었죠. 그러나 경화공주는 충수광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충수광에게는 고려인 부인인 덕비 홍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고, 그가 바로 훗날 충혜왕이 되는 왕정이었죠. 그러던 1339년 충수광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왕정이 왕위를 물려받아 충혜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혜왕이라는 인물은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악명 높은 폭군이었는데요. 그는 단순히 정치를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온갖 폐륜과 만행을 저질렀죠. 그중 가장 충격적인 만행은 자신의 아버지 충수광의 부인들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충수광의 네 번째 부인이었던 수비 권씨가 그의 희생양이 되었죠. 거기다가 자신의 외삼촌인 홍융의 아내에게까지 흉악한 짓을 저질렀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유교 윤리가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한편 충수광이 세상을 떠난 후 경화공주는 영안궁이라는 곳에서 지냈죠. 그러던 1339년 5월과 7월 충혜왕은 두 차례에 걸쳐 경화공주를 위해 영안궁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겉으로는 의붓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죠. 그리고 그해 8월 8일 경화공주는 충혜왕의 호의에 답례하기 위해 자신도 잔치를 열어 그를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술자리가 끝나고 연회가 파한 후 충혜왕은 취한 척하며 나가지 않고 궁에 머물렀습니다. 연회에 왔던 신하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해가 지면서 어둠이 내리자 취한 척하던 그는 경화공주의 침실로 향했죠. 이에 경화공주가 깜짝 놀라며 일어나 저항하자 충혜왕은 자신의 측근인 송명리를 비롯한 신하들을 시켜 경화공주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소리치는 그녀의 입까지 막았습니다. 경화공주는 있는 힘껏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충혜왕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았죠. 왕이라는 작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부인을, 자신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에게 그런 짓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경화공주는 이 끔찍한 치욕을 견딜 수 없었고 즉시 원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당시 고려와 원나라를 오가려면 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녀는 말시장에서 말을 구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충혜왕은 자신의 측근인 이엄과 윤계종에게 명령을 내려 마시장을 폐쇄시켜버렸죠. 결국 경화공주는 말을 구할 수 없었고 결국 원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고려 땅에 강제로 갇힌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경화공주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당한 끔찍한 일을 외부에 알리기로 결심했죠. 당시 고려에는 심왕파라는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심왕은 원나라가 요양과 심주 지역의 고려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고려 왕족에게 준 자기였는데요. 경화공주는 심왕파의 핵심 인물인 조적에게 자신이 충혜왕에게 몹쓸 짓을 당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적은 이것이 충혜왕을 몰아내고 심왕을 고려 왕위로 올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고 즉시 경화공주 편에 서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안가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충혜왕의 군대에 의해 조적은 패배하고 말았고 조적 역시 목숨을 잃었지만 이미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죠. 경화공주가 당한 끔찍한 사건의 소식은 마침내 원나라에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에 원나라 황실은 분노했고 곧바로 원나라는 사신 두린을 비롯한 특사단을 고려에 파견했죠. 그들은 경화공주에게 황제가 하사한 수를 전달하며 위로하는 동시에
충혜왕의 인장을 압수하여 경화공주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은 충혜왕의 왕권을 박탈한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1339년 충혜왕을 체포하여 원나라로 압송했습니다. 충혜왕이 원나라로 끌려간 후 경화공주는 잠시나마 고려의 정사를 처리하게 되었죠. 그녀는 충혜왕의 측근이었던 찬성사 정천기를 정동성에 가두었고 김지겸을 권정동성에, 김자를 제조도첨이사사에 임명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충혜왕은 다음 해인 1340년에 풀려나 다시 왕위에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원나라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고려의 안정을 위해서는 현 왕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충혜왕의 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복위한 후에도 온갖 만행을 저질렀고 결국 고용보와 기철 같은 부원배들조차 그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1343년 11월 22일 부원배들의 청원으로 충혜왕은 왕위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말았죠. 그렇게 원수 같았던 충혜왕은 귀향을 가던 도중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충혜왕이 죽은 그 해인 1344년 6월 경화공주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경화공주의 사건은 개인의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고려에서는 정치적 격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모광, 충정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왕권이 굉장히 흔들렸고 그만큼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에 더욱 깊이 개입하게 되었죠. 현재까지 경화공주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충혜왕의 비참한 최후를 보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그녀에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을 것 같긴 하네요.